안녕하세요. 지루한 사건 이야기를 최대한 재미있게 풀어드리려는 쇼킹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건의 진행을 맡은 톰슨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코네티컷주의 앤소니아라는 인구 약 18,000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집은 머틀 애비뉴 6과 2분의 1번지에 있는 곳입니다. 1층은 차고이며 2층으로 나무로 된 긴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예쁜 집이죠.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2019년 12월에 일어난 쇼킹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에서 43세의 여성인 크리스틴 할로웨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고 그녀의 14개월 된 딸인 바네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가정폭력 살인으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남편인 호세 모랄레스의 거짓말은 계속 바뀌었고 증거는 점점 더 그를 압박해갔죠. 9.11 통화기록, 의료수거함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증거들, 그리고 재판에서 펼쳐진 황당한 변명까지 다양한 기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실이 밝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 바디캠과 신문 영상이 많으니 영어 듣기 하면서 한글 자막 읽다가 잠들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물론 주무실 시간이라면 항상 추천드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사건 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지루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크리스틴 할로웨이는 43세의 헌신적인 보육교사였습니다. 5자녀 중 마지로 자란 그녀는 타고난 양육 본능을 가지고 있었죠. 브라이트 모닝스타라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교사로 일했는데 동료들은 그녀를 일관된 크리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대 지각하지 않고 뛰어난 인내심을 가진 교사라면서 말이죠. 그녀에게는 14개월 된 딸인 바네사가 있었는데 직장이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매일 함께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네사의 아버지는 호세 모랄레스, 43세의 남성이었습니다. 둘은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만났고 호세에게는 이전에 사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인 아이작과 이사벨라가 있었습니다. 평일에 호세는 페어헤이븐에 있는 어머니인 리디아의 지하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고 주말에만 앤소니아에 있는 크리스틴의 집으로 왔습니다. 제 뒤에 있는 바로 이 집 말이죠. 정리하자면 주중엔 엄마의 집, 주말엔 여자친구의 집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이건 둘이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죠. 만약 정말 사이가 좋은 거라면 굳이 평일에 엄마의 집에 가서 지낼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자, 배경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젠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가보죠. 이제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말이니까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낸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이날 브라이트 모닝스타 어린이집의 원장인 로지 클라크는 크리스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었는데도 영아반 담당 교사인 크리스틴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절대 지각하지 않는 크리스틴이었기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이 없었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로지는 오후 1시경 머틀애비뉴에 있는 이 집으로 복지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복지 점검이란 경찰이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인물의 안부를 확인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창문 하나와 욕실 천장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죠. 크리스틴의 검은색 포드 포커스는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먼저 그녀의 남편인 호세 모랄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Sister of Christina Holloway? Alright. Is that Christina your girlfriend? Yeah. Okay. She's saying that she couldn't contact her all day today. She said that she talked to you today and that you said you saw her leave this morning. I saw her leave early in the morning to go to work. That's about it. Who is she with when she left? 24, 23. The baby. Is that your baby as well? Yes.
호세는 크리스틴과 바네사를 오전 7시경에 함께 가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진술이 바뀌는데요. 직접 본 게 아니라 전화로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 집에서 헤어진 뒤로 보지 못했다고 하죠. Okay. Oh, then that is you guys both left her house together this morning. No, I talked to her. Okay, so you talked to her this morning Yeah. at 7 o'clock when she was leaving for work. Yes. When's the last time you saw her? Friday. Friday.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차량과 관련된 진술을 시작하면서였는데요. 참고로 아까 집 앞에는 크리스틴의 차량인 검은색 포드 포커스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호세는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To find her because like everybody's concerned because they haven't talked to her. We're more concerned about your daughter. Your daughter. How old's your daughter? She's 1 year old. What does she drive? Mazda Protege 2002. 2002 Mazda Protege. What color is it? No. Gold. Yep. Who has the Ford Fusion? Do you know? Or the Ford Focus? No, I don't know. Does she have another car, a black car? No, not that I know. Not that you know of. 호세는 크리스틴이 2002년식 금색 마츠다 프로테지를 운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일주일 전에 팔았고 크리스틴은 2017년식 검은색 포드 포커스를 새로 샀죠.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세가 차를 고르는 걸 도와줬다는 증언도 있었죠. 그런데 기억을 못한다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치매가 걸린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형사들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럼 경관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녹취록을 들어보도록 하죠. They came out, they said no car was in the driveway, no car was here. She's a mother of a 1-year-old. She always shows up at work, she always contacts us. We haven't heard from her. This is really, really bad. We have a bad feeling. Talking to boyfriend says I haven't seen her. I haven't talked to her all day today. I talked to her in the morning, but I haven't seen her. We just get to the house now. There's a couple windows open on the second floor, which is really odd because obviously it's freezing out. I had him do a neighborhood canvas. One neighbor said, "Hey, I saw him driving her car out of here this afternoon. I can't get into the house. I'm going to kick in the door in a minute." 이웃은 그날 오후 호세가 크리스틴의 차를 몰고 집을 나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웃의 말이 사실이라면 호세가 새로 산 그녀의 차를 모른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집에 강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e're going to attempt to make entry. Did you get the one or two plates on the Focus? Police department. Sure. I'll take it. Police department. Police department. Oh shit! What? Fuck, dude. What? Holy shit! Jeff didn't even here. Holy fuck. Okay. Try to back up. No, clear the room. Clear the house. 욕조에서 크리스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14개월 된 딸인 바네사는 없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최소 8번의 둔기 공격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망치로 추정되지만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녀는 바네사의 침대 근처에서 공격당한 것으로 보였고 나중에 누군가 옷을 벗기고 욕조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사망 시각은 토요일 늦은 밤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머리카락이 쥐어져 있었는데 살인자와 싸우면서 뽑은 것으로 보였죠. 아파트 내부는 욕실을 제외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향초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팀이 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벽과 러그, 바닥깔개라고도 하죠. 그리고 바네사 침대 주변의 많은 물건들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흔들 의자와 봉제 인형,
장난감 상자들 모두 혈흔이 묻어 있었죠. 아기용 분홍색 크록스 한 짝도 발견되었는데 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방 싱크대 아래에서 청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흔적도 있었죠. 변색된 젖은 걸레들이 발견되었고 싱크대 배수구를 분해하자 미세한 뼈 조각까지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크리스틴의 것이었죠. 베란다에는 빈 맥주캔으로 가득 찬 재활용 쓰레기통이 넘쳐 흘렀고 집안에도 바닥에 쏟아진 또 다른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2개 이상의 맥주캔과 물병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크리스틴의 체내에서는 알코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이 맥주들은 누가 마신 걸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집을 탐문하고 있던 경관들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고를 작업실로 쓰는 어떤 이웃집 남성은 금요일 저녁 4, 5시경에 위층에서 큰 소음과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와 망치질 같은 소리, 그리고 가구를 옮기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했죠. 그날 밤 그가 건물에 나설 때 차고 위에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웃은 11월 30일 토요일 아침 호세가 집 밖에서 검은색 포드 차량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여자아이를 태웠다고 했죠.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크리스틴의 포드 차량에는 카시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지라는 이웃은 월요일 오후 호세가 건물을 나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경찰이 첫 번째 복지 확인을 하고 난 직후였죠. CCTV도 이를 확인해 줬는데요. 호세가 오후 2시경 자신의 닛산 센트라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독특해서 한번 들어본 사람들은 그 차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죠. 머플러가 개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다다당 빵 하는 그런 소리 아시죠? 그래서 형사들은 호세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그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다만 크리스틴이 살해되었고 바네사가 실종 상태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죠. 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떠보기 위해서였습니다. We're not that close. It's like we have a baby, but it's not like she my girlfriend. I help her out a little bit. Yeah, no, so we in love with the baby. So we're gonna come over and stay over her house and holler and things like that for some of the baby. So you do all that for Vanessa? Yeah, it's for the It's not for Christine. It's not for Christine. It's for the Mexican. Yes, I do. So your family likes it? 호세는 크리스틴과 그다지 가깝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저 딸 때문에 연락하는 사이였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헥터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헥터라는 친구와 브릿지포트에 갔었다고 했지만 그 친구의 성이나 주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형사가 딸 얘기를 시작했는데도 호세는 계속 딴소리만 합니다. I mean, because someone came to my house and said, Vanessa's missing and it's not his one-year-old daughter. I'm worried. That's why I keep trying to call my kids. It was there the whole ride here, talking about everything but her. The whole ride here, you didn't talk about a one-year-old daughter that's missing. I don't get that. And the only reason you're here Is to find her. is to help us find her. Alright, so it's So where is she? I don't know. Do you know where your daughter is? No, I don't know my daughter. That's for Christine. So where's Christine? 경찰 신문이 시작된 지 40분 후 호세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형사들은 아직 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혐의도 없어서 정식 체포는 할 수 없었지만 옷은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Hold on a second, hold on. But you were going? No, you guys taking me out. Yeah, we're taking you home, but we're taking your clothes first. Why? 셔츠를 벗자 오른쪽 가슴엔 작은 멍이 보였고 양쪽 손가락 관절에는 찰과상, 양팔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얼굴 오른쪽도 붓고 빨갛게 보였죠. 그가 신었던 검은색 운동화에서는 갈색 얼룩과 미세한 살점 같은 물질까지 발견되었습니다. Where'd that come from? I don't know. What about that? Where did that start from? On campus. 그리고 호세를 어머니 집으로 데려다 준 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기다리면서 그 집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와 그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크리스틴의 죽음을 알렸죠.
경찰이 크리스틴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호세도 처음 듣는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폭탄을 터뜨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호세의 직접적인 반응을 볼 수 있겠죠. We know where Christine is. You know what Christine is? Yes. Oh, you guys found her? Yes. Well, what about the baby? Christine's dead. No. Go it? What happened to her? What happened to her? Go it? No. We're looking for Christine's dead. your son Tell to, me that. to shine a light on our situation that we're working with right now. So to let you know this, it's a homicide. Oh my God. We are looking for all the help we can get. 어머니 리디아는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호세는 별다른 감정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경찰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차량 관련된 부분으로서 말이죠. We can't find the car that he says she's always driving. But we know where the car is that you say that she's driving. The new one? Yeah. What's that? When I asked you about her buying a new car, you said you knew nothing about No, it. I know about it. Well, why did you say you didn't know anything I about it? know about it. But Jose, where you was today? Jose, we also just took your car. The car is gone? Yep. 의붓아버지인 마르코스가 호세에게 직접 따져 묻기 시작하자 호세는 그제야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I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come up with an idea, make something up? What happened to What you want me to think? What happened What you want me to say? To just invent a situation? I don't know. What were you You doing? guys have to break the door in there to get in? And you broke the door to get in? Why don't you tell us the story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Where you was there? I was at Hector. When? How does he not know where he was yesterday? It's not even 24 hours later. How does he not know that? I say I was at my boy's Hector. No, you weren't, because you were leaving the house at 1:49. We have him on video leaving the house, and we also had a On witness saying video? he was there. Today? On video. Monday. Monday. I was at his house. On Monday. I was with him. On Monday. The weekend. No, Monday. But you just said you were with Hector on Monday. You said, I don't I was- remember I was what I was busy. doing on Monday. I was with Oh, now Hector I'm on with the Hector. weekend. What about Monday? They're asking about Monday. Listen, you don't have to answer.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You can leave. Well, I'm here. And you are putting up a lot of walls. It's not that I got a lot of walls. Yeah, but I Maybe mean, my brain right, so- is messed up. Maybe I'm not a clear-minded person. Okay. I can understand that. You have a lot of stress in your life? Yeah, I have no job. Okay, so you I'm broke. You I got- live with my parents and my kids. and you got 3 kids and you're trying to support the 3 kids. I can't. Yeah, that's not easy. That is not easy. Yeah, and you should be the one supporting your parents, but you can't right now. That's how hard it is. And you just lost your job a few months ago. I understand all that. You know, that puts people in the wrong mindset. No, Right. it's not. No, It does. Yeah, it does. People in the fight. sometimes you don't think clearly about things, Exactly. right? You know, and No, I FaceTime you from Hector house, make you believe that I was with her. Did you see her? Did you see anything in the background? You saw my face on FaceTime. I was making you believe that I was at Christine, but because I didn't want you to think that I'm out with my friend partying. so what were you FaceTiming with? What phone were you FaceTiming with? With Hector's. Do you have your phone? Yeah. All right, so then you should have Hector's contact. No. You should have Hector's contact for No, that. I was FaceTiming with the. Whoops. 계속 뭔가를 숨기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 호세입니다. 그런데 영어 듣기만 하다 보니 내가 영어 듣기를 하기 위해 이걸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글 읽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건지 멍하실 것 같아서 잠시 쉬어갈까요?
거짓말만 하고 있는 호세를 본 형사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you are putting up a lot of walls. 한글로 직역하자면 넌 벽을 많이 쌓고 있네 라는 뜻이죠. 벽을 쌓는다는 건 방어를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만의 주장을 고집하며 방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글로 자연스럽게 하자면 이렇습니다. 전혀 틈을 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영어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철벽만 치고 있는 여자나 남자가 있을 때죠. 철벽 그만 쳐. Don't put up a wall. 그렇다고 아무 여자한테나 가서 Don't put up a wall. 이러면 경찰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호세가 경찰에게 한 말을 조금만 정리해보죠. 하도 거짓말에 거짓말만 하다 보니 저도 헷갈릴 지경인데요. 호세는 처음에 금요일 저녁에 크리스틴과 함께 엄마의 집을 떠났다고 했고, 어머니는 주말에 아들이 크리스틴의 집에서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를 걸어와서 통화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헥터라는 친구와 주말 내내 함께 있었다고 하죠. 게다가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를 했을 때 헥터의 폰을 썼다고 했다가 자신의 아이패드를 썼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나중에 압수된 아이패드의 분석 결과 그 통화를 할 당시 머틀 애비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호세는 헥터라는 친구의 집이 아닌 크리스틴의 집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호세는 거짓말에 거짓말로 막다 보니 이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된 것 같군요. 이렇게 양측이 소년이 된 호세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2시경 앤소니아 경찰에 911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는데요. 그 전화는 호세의 휴대폰에서 걸려왔고 크리스틴의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기지국을 통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1분 14초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남성의 흐릿한 목소리가 머틀 애비뉴라고 말했죠. 크리스틴의 집이 있는 머틀 애비뉴 말입니다. 음성이 대부분 불명확했지만 배경에선 여성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음성을 명확하게 해서 들어봤는데 멈춰, 끊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What number house on Myrtle Ave? Where are you on Myrtle Ave? Where are you on Myrtle Ave? What number? 당시 경찰은 머틀 애비뉴로 출동했지만 번지수를 몰랐기 때문에 차를 타고 지나가며 확인만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안에선 크리스틴이 죽어가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이 911 신고가 들어온 새벽 1시 57분에서 새벽 6시 사이에 크리스틴이 살해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호세의 집에서 압수한 증거들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샤워실에선 혈흔이 의심되는 수건과 타올이 나왔고 닛산 차량의 트렁크에서는 빨간 얼룩이 있는 큰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모두 크리스틴의 것이었죠. 차량의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내외부 손잡이에서도 크리스틴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의 휴대폰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호세가 말했던 친구인 헥터를 찾아냈는데 실제로 금요일 저녁에 브리지포트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주말 내내 함께 있었다고 했다가 형사들이 계속해서 압박하자 결국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호세가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서 주말 내내 함께 있었다고 말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다고 말이죠. CCTV도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경, 그러니까 911 통화 4시간 후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헷갈릴 수 있을 테니 일단 지도로 함께 볼까요? 호세의 시끄러운 닛산 차량이 머틀 애비뉴를 떠나 더비 애비뉴의 세인트 마이클 교회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15분 후 다시 머틀 애비뉴로 돌아오는 길에 메인 스트릿의 쉘 주유소에 들러 담배를 사려 했지만 체크카드가 승인 거부되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했나 보죠. 그렇게 머틀 애비뉴로 다시 돌아온 그는 오후가 되었을 때 크리스틴의 포드 포커스를 타고 다시 더비 애비뉴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틴의 휴대폰도 함께 이동했죠. 그런데 더비 애비뉴에 있는 세인트 마이클 교회 쪽은 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었을까요? 이건 크리스틴이 시신으로 발견된 지 3일이 지났을 때 들어온 한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키듀케이션이라는 자선단체에서 온 것이었는데요. 먼저 키듀케이션이 뭐하는 자선단체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 수거함 아시죠? 그런 걸 설치해서 쓸만한 의류를 모아서 수거하고 그걸 다시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미성년자들의 교육에 기부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의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던 곳 중 하나가 더비 애비뉴의 세인트 마이클 교회 옆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류 수거함을 비우던 직원이 혈흔이 묻은 물건들을 발견했던 것이었죠. 얼마 뒤 도착한 경관들이 내용물을 확인하자 장난감, 의류, 그리고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편지들은 머틀 애비뉴에 있는 크리스틴 앞으로 온 것들이었습니다.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 아기 베개, 장난감 라디오, 아기 옷, 장난감 블록, 봉제 인형, 피 묻은 수건, 책, 퍼즐, 그리고 성인 남녀의 옷도 있었는데 남성용은 트리플 엑슬라지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용 분홍색 크록스 신발 왼발 쪽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견된 오른발 쪽과 한 세트인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의 DNA가 여러 물건에서 검출되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바네사의 DNA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네사의 물방울 무늬 이불, 회색 기저귀 가방, 카시트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바네사를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보내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더 이상 단서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FBI는 바네사의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 시 1만 달러, 하나로 1,4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호세를 크리스틴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도 추가하였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의류 수거함에 저 많은 것들을 버렸으니까요.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여러 차례 신문 끝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금요일 밤 헥터와 만났을 때 PCP, 일명 엔젤 더스트라는 마약을 피웠다고 주장한 겁니다. PCP는 환각, 소리 왜곡, 단기 기억 상실증, 정신병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인데요. 주말에 헥터와 함께 PCP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이 돌아오면서 토요일 밤에 2명의 남자가 아파트에 침입했고 자신을 기절시킨 뒤 크리스틴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딸을 납치했다고 주장했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 이제 뭐가 그럴듯한 거짓말인지도 신경 쓰지 않나 보네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겠죠. 이렇게 호세는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네사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2025년부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재판이라면 넘기고 선고로 곧바로 갈 텐데 계속 거짓말만 늘어났던 호세가 직접 증인석에 올라서 진술하는 모습이 있으니 함께 보도록 하죠. 지루해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He's going to tell you that the defendant didn't do this. Mr. Morales testified that home invaders killed Christine Holloway, left the only eyewitness to a brutal killing alive for some inexplicable reason, and then kidnapped Vanessa Morales. That this was a PCP-induced delusion, and that 5.5 years later, he still believes that there were home invaders that were responsible for this brutal crime. He is going to say to you, who calls 911 before killing somebody? He is going to point you to the 911 call and suggest to you that the tape supports the inference that his client was high on PCP. 경찰은 호세가 질투심이 많고 감정적으로 학대적인 파트너였다고 주장합니다. PCP 주장은 거짓이고 그냥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재활용통에 있는 수많은 맥주 캔들이 증거로서 뒷받침한다고 말이죠. 만약 정말로 PCP로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집안 청소를 하고 운전까지 해서 의류 수거함에 물건을 버리러 가는 게 가능했겠냐고 반박합니다. Before he finishes the tasks in the house, before 6 a.m., when the cameras catch him making his run to the education bins. How is he cognitively doing all of this
a few short moments after smoking PCP, a drug with an average half-life of 8 hours, a drug that causes cognitive impairment. You know, the cognitive processes that help us plan, prioritize, and sustain efforts towards a goal. 변호사는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호세가 마약에 취해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고 딸을 데려간 침입자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세가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포렌식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압수한 망치 3개 모두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고 크리스틴의 손톱 및 DNA도 호세와 일치하는 부분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머리카락은 호세와 크리스틴 둘 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Bride of 40 years watches these crime shows over and over, and she tells me it always comes down to forensic evidence. What's the forensic evidence that was offered to you for your consideration here? Number one, there's no evidence of Jose Morales' DNA under Christine Holloway's fingernails. 재판에서 검찰 측의 변론이 모두 끝난 뒤 호세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침입자들이 크리스틴을 죽이고 바네사를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PCP 때문에 기억이 천천히 돌아오고 그래서 경찰에게 사실을 잘못 말했다고 변명했습니다. 911 통화는 침입자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걸었는데 크리스틴이 왜 전화하냐고 물었고 그러다 남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때려서 다시 전화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I tried to work my way out the bathroom to close the front door, but because I was so intoxicated, I couldn't really move. So I made it to where the bureau is at, around that area, in the little kitchen area, right in between. I made it to like right here, right in between Let me just. You have to put this on the record, Mr. Morales. Yes. Because I was so intoxicated that I couldn't do what I really wanted to do. I went in my pocket, I grabbed my phone, and I dialed 911. Okay, let's just stop there. So I called 911. I don't know how much time went by. Seconds. I felt hit. I got hit on the right side of my face. I lost my balance. I already had no balance to begin with. I lost my balance. I fell. I tried to lean on the little kitchen island. I couldn't get to it because I was not that close to it. So I fell. I got on my floor, on my knees and my hands, and I got hit right around my chest area. I stood there, laid out on the floor, high. 마약에 취했다면서도 순간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마약인 PCP를 복용했을 때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단기 기억 상실인데 저렇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사 측 이의 제기가 계속 이어졌죠. At the same time, I'm listening, but I'm on the floor and I can hear that there's a struggle going on in the bed area. There's a fight. I hear screams. At the same time, I hear that somebody leaves their apartment. I see that somehow Christine got away from whoever it is that she was fighting with and tried to run out the apartment to go after the guy that left the apartment with Vanessa. The guy that she was struggling with was chasing her. Can you put the diagram? Yeah. What do you want to say? The one inside the apartment. Running towards the outside of the apartment, she either tripped or collapsed. By the half of her body's on the towel, the other half of the body's on the carpet. I tried to do something, but I can't because I'm stuck. I'm PCP and I'm stuck. He looks at me, he points at Christine with the crowbar, and he said, Objection.
being offered for the effect it had on the hearer. There's an exception. Objection, Your Honor. It's self-serving. Completely self-serving. 하지만 한 가지 진술은 기록에 남았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협박했고 그래서 딸을 찾으러 가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죠. Just one question to answer. When we broke, you said that the man that was in the apartment said something to you. What did he say? He said to me, he was standing there, he was pointing at What did Christine. he say Objection, to Your you? Honor. It's non-responsive. Mr. Morales, what did he say to you? He said that if I call police, the same thing that happened to Christine will happen to my daughter. Just stop right there. 배심원단은 약 1시간 반 동안 심의를 한 뒤 평결을 발표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평결이 나온 거라면 결과는 뻔하겠죠. How do you find the defendant as to the crime of murder? Guilty. In docket number AANCR. 모두의 예상처럼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열린 선고 공판에서 그에겐 법정 최대 형량인 6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죄로 60년, 증거인멸죄로 5년, 연속 집행으로 최대 65년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연속 집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60년 다 살고 남아있는 5년까지 연속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네사의 행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호세가 정말 환각 상태였다면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세가 마지막으로 바네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실종 및 착취 아동국립센터에서는 현재 살아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봄에 공개된 이 사진은 바네사가 6살일 때의 모습입니다. 어딘가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아주 눈썰미가 예리한 분이 계시네요. 거기 계시는 분 질문해보세요. 톰슨아, 재판 중에 변호사가 크리스틴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가 호세와 불일치라면서 그럼 누구였어? 진짜 침입한 남자가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설명 자꾸 끝까지 안 할래? 날로 먹으면 악플 단다 했다. 사실 이 부분은 크리스틴의 손과 손톱에 그녀의 피로 범벅되어 말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검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많은 양의 DNA 샘플이 있으면 소량의 DNA 샘플을 압도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밀 분석까지 시도해보았지만 크리스틴의 DNA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요? 오늘도 마음에 쏙 드는 사건 이야기였을지 궁금하네요. 지루할 수 있는 사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그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와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디오스 포르타님, 총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후원으로 쇼킹TV에 큰 힘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고요.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